네, 그럼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유럽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ECB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제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 끼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선 슈퍼마리오가 깜짝 발언을 했는데요. 전일 유럽과 미국 증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드라기 총재 연설은 크게 한 네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가 QE 가능성을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흥국 경기 불안을 내포했다. 세 번째로는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적 자산 매입 한도를 25%에서 33%로 상향한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중국발 쇼크로 인한 결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발 수요 둔화와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초 단행된 ECB의 국채 매입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력 경기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인 자산 매입 한도 상향은 고용시장과 남유럽 은행권과 같은 더딘 구조 조정이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하면서 한 단계 고비를 넘겼지만 향후 부각될 위험에 대한 완충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둘기적인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9월 위기설에 휩싸인 글로벌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런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역시 근본적으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이슈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9월 FMC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9월 인상보다는 12월 인상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9월 FOMC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9월 FOMC를 예상하기에 앞서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 정도인데 이에 발표되는 노동고용 통계국의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얘기 보다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과연 정말 쐐기 역할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좀 지연 역할을 해줄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예단할 수 있겠지만요. 미국의 8월 고용은 크게 한 두 가지가 관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절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서비스업 고용이 14만 명을 넘을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계절성에 관해서는 그 8월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이 휴가와 방학 등 계절적으로 일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시기인데요. 역사적으로 미국 고용의 전반을 아우르는 고용 여건 지수가 8월에 가장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 노동통계국 고용지표와 한 90%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ISM 제조업 지수의 고용 부분이 이번 주 들면서 전부 좀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미국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고용을 주목해야 될 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형성되고 있는 8월 평균 수치 약 한 14만 명을 넘을지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례로 지난 3월을 상기해 본다면 그 서비스 고용이 역사적 평균을 밑돌았고 전체 고용 역시 예상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글로벌 경기의 불안감을 좀 불러왔다라는 사례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9월 FOMC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8월 미국 고용은 계절성으로 시장의 기대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다면 역시 12월 금리 인상에 또 무게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외환 시장도 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를 때도 하루에 10원 이상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10원 이상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12월까지 이게 넘어간다면 이런 변동성도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초 대비 국내 그 달러 환율이 12원 이상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면서 그 속도가 다소 좀 떨어진 감이 있지만 미 달러와 강세 기조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선진 통화인 그 엔화와 유로화는 차별화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드라기 총재의 추가 QE 언급으로 유로화는 약세 요인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화는 그 10월 BOJ 추가 양적 완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중국발 경기 둔화가 지속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역시 안전 통화로서의 유인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외환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나 변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또 중요한 매크로 이슈들 함께 짚어주시죠. 다음 주는 그 한국은행의 9월 통화정책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수출 경기 부진이 가시화됐고요. 글로벌 경기 전반의 불안감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9월 FOMC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시점인 만큼 금리는 동결을 전망을 하는데요. 다만 중국발 경기 둔화가 보다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4, 4분기에는 한 차례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회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돈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심각한 얘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잠깐 좀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고 많이 아시죠? 이 레고 많이 또 알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이들만 이걸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사기도 하고요. 가지고 놀고 또 수집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키덜트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 키덜트 산업도 그만큼 각광을 받고 또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이번에 레고가 큰 성장률을 보였다고 해서 레고가 또 한국 여러분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남겼다고 하네요. 그 인터뷰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